자, 우리 거듭제곱 맨 처음 하나 하고 끝났을 거고요. 아마 8쪽 할 차례일 겁니다. 프린트 8쪽 할 차례이고요. 여기 너무 쉬우니까 진짜 빨리 하고 가자. 자, 우선은 19번. 자, A라는 행렬이 자, 이렇게 그때 얘 구해달래. 얘들아, 결국에 거듭제곱 마니아라는 문제는 뭐야? 2025번 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뭐 아니면 뭐겠어?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규칙을 찾거나 규칙이 존재하거나 일씩 커진다든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아니면 지금 할 내용처럼 반복이 된다. 주기성 문제죠. 맞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어찌됐든 몇 번은 계산을 해봐야 찾을 수 있는 내용이야. 그치? 그래서 A제곱은 얼마가 되겠니? 숙제하셨으면 이거 곱하기 연습해왔을 거 아니야. A제곱 어떻게 돼, 창우야? 곱하면 1. 그 다음 어? 0 맞아. 그 다음 0. 좋아. 그 다음 잠깐만요. 마이너스 1. 잠깐만요. 맞아. 왜?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얘들아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마이너스 단위 행렬은 쉽게 생각해. 이거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우리 거듭 제곱해서 마이 되는 거 찾았어. 그럼 바로 뭐가 해야 돼? 제곱 때려서 2 된다라는 거 찾았어야지. 괜찮을까? 주기 얼마? 주기 4. 4개씩 반복.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얼마야? 이거 4로 나누면 나머지 1 남네요. 자, A1과 똑같은 행렬이었다. 모든 성분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 4번. 뭐 너무나 쉽죠? 자, 20번, 21번 빨리 풀고 넘어갑시다. 두 문제 한 번에 풀게요. 얘는 그냥 규칙만 찾으면 돼서. 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일단 20번 같은 경우는 두 번만 곱해봐도 보이지. 곱하면 얼마예요? 안 되나? 두 번 곱하면 얼마야, 지안아?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다 맞냐? 이거 나왔니, 얘들아? 이렇게 나왔어? 뭔가 안 맞지 않아? 두 번 곱한 거야, 지금? 몇 번 푸는 거야? 20번이야, 왼쪽 아래야? 너 당황시켜, 깜짝이야. 자, 나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어이씨, 마일. 맞죠? 그 다음에 0. 그 다음 0. 그 다음 마일. 그래서 아까랑 똑같죠? 얘는 그냥 4 나오는 거지? 예,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지, 그치? 자, 근데 매번 이렇게 곱하니까 너무 귀찮지 않니?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맨 뒤에 배울 내용을 먼저 한번 끌어다 쓸게요. 자, A제곱 2개 더한 거 부호 반대 마이너스 A 곱해서 빼면 플러스 2. 자, 우리 이따가 이런 거 배울 거야. 본 적 있니? 기억나니 혹시? 창호 기억나 안 나? 안 나요. 왜 안 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배운 기억이 없다고? 그거 프린트 맨 뒤에 한번 볼래요? 그거 답지 앞에. 제목이 뭐야? 유형 제목이 뭐야? 무슨 정리? 케일리 해밍턴. CH. 교과 외에요. 교과서에 수록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알아두면 편해. 왜? 얘는 내가 거듭 제곱을 구할 거니까 얘들아 해보는 거야.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양면에 A를 곱해요. 괜찮을까? 그리고 대입해. 얼마? A 빼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잖아. 됐어? 괜찮아? 곱하기 A 한 거고 이거는. 됐지? 그래서 A 6제곱이 단위 행렬이다 라는 거 알아낼 수 있다고. 됐어?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이거 식 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 그 이 식이 왜 그러니까 유리한지를 보여드리는 거야. 매번 계산하기 너무 귀찮잖아. 이해가죠? 자, 그러면 나는 총 6개가 반복되는 형태니까 6개만 식을 써보면 돼. 뭐 나오니? A라. A 제곱은 뭐라고? A-2라고. 그 다음에 A 세제곱이 그래서 뭐 나온다고? -2 나온다고. A 4제곱은 뭐겠니? 양변에 A 곱하면 -A일 거고. A 5제곱은 -A제곱 되니까 어차피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A 6제곱은 단위행렬 된다고. 요거 다 더하면 무조건 0이라고. 0인자. 0행렬. 됐어? 그럼 내가 거기 50개를 더하지만 6개씩 묶으면 무조건 0행렬이야. 알겠어? 그럼 몇 개 남지? 50을 6으로 나누면 몇 개 남아? 2개 남죠, 2개? 그래서 마지막에 요 2개만 더해주면 된다. 2A 빼기 단위행렬. 이라는 걸 써먹을 수 있어, 맨 뒤 가서. 이거를 쌤, 저는 외우기 싫어요. 그럼 계산하시면 돼요, 일일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A행렬의 2배에다가 단위행렬을 빼라고 했으니까 모양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4, 6, 마이에서 빼래. 1, 0, 0, 1을. 그러면 3, 6, 마 3. 내가 찾는 건 2행, 1행, 2열의 성분, 답은 6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니? 자, 이제 활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활용의 행렬이, 자, 행렬의 가장 큰 특징은 연립방정식을 빠르게 풀 수 있다예요. 대학에서 쓴 행렬은 결국 선형대 수학이라고 해서 결국엔 연립방정식을 빠르게 풀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연립방정식으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활용을 행렬로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그러면 잘 봐봐. 거기 식을 쳐다보시면 볼펜, 연필, 그 가격이랑 개수가 나와 있을 거야. 맞지? 듣고 있어? 오케이? 그럼 잘 한번 생각해보자. 유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케이스가 몇 가지지, 얘들아? 자, 유진이가 볼펜과 연필을 살 건데 문구점을 어디로 갈지를 고를 수 있잖아. 그치? 지안아? 그럼 얘가 구매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4가지. 그치? 뭐뭐? P에서 뭘 사고? P에서 뭘 살 수 있어? 볼펜 사고 연필 다 살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반대로 쓰는 게 편하겠다. 다시. 케이스가 유진이가 볼펜과 연필을 살 건데 PP 살 수 있고 PQ 살 수 있고 QP 살 수 있고 QQ 살 수 있지. 어떻게 사야 유리한지를 따지고 싶은 거야. 좀 싸게 사는 거지, 똑같은 제품을. 됐니? 그럼 이걸 매번 4번 다 따로 계산해서 비교하는 게 귀찮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됐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 행렬로 한 번에 표기를 하자인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잘 봐. A, B 행렬이 나와 있는데 A 행렬은 A, B, C, D 가격이고, 맞죠? 누가? 요게 P의 가격이죠. P. 요게 Q의 가격. 그쵸? 그런 다음에 요게 볼펜의 가격이었고 요게 연필의 가격이었어. 괜찮죠? B라는 행렬은 어때요? E, F, G, H. 유진이, 민기. 볼펜, 연필. 됐어? 그런 다음에 이건 개수래. 구매할 개수. 야, 그럼 요 상태로 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 줄 한 줄 봐, 한 줄 한 줄. 자, 요게 뭐를 의미해? 잘 봐.
일행 일렬이 뭘 의미하는 거야 이제? 일행 일렬이 뭘 의미하는 거야? 날 보지 말고 이걸 보고 생각을 하라고 영호야. 일행 일렬이 뭘 의미하는 거냐고. 얘 곱하기 얘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야, 이 정도 사고가 안 된다고? 진짜 이게 야, 뭐 행렬 뭐 완전 기본도 안 되는 거야 뭐야? 지한아, 얘 곱하기 얘 하면 뭐 돼? 뭐 누구 어떤 상황에 총해? 누가? 유진이가 어디에서? 피해서 볼펜과 연필을 산 총 금액 나오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이해 간 거 맞아? 영호야 이해 간 거 맞아? 이 보라색이 어떻게 된다고? A랑 E를 곱하고 B랑 G를 곱하는 거잖아. P에서 볼펜의 가격이 요건데 개수만큼 곱하면 볼펜의 총 가격이 나오겠지. 됐어? 누가? 유진이가 P에서 둘 다 구매. 그 총 가격. 됐어? 왜 찝찝하냐? 자,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뭐겠냐, 창우야? 얘랑 두 번째 거 곱하면? 누가? 민기가. 그치. 민기가 어디에서? 그치. 그래서 AF 더하기 BH죠. 이건 민기가 P에서. 그 다음 아래 거 이행일렬은 C, D에 E, G 곱하니까 어떻게 돼? 유진이가 어디에서? Q에서. 맞아? 마지막 얘는 어떻게 돼? CF, DH는 뭐야? 누가 누구에서? 누가 어디에서? 민기가 Q에서.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쓸 수 있다 야. 그래서 훨씬 편하다 야. 이거 직접 비교하기가. 행렬의 장점은. 뭔 말인지 알겠어? 쌤 그러면 만약에 교차로 사는 거라고 하면은 위치를 바꿔야겠지.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돼? 얘들아 A, C, B, D 대칭을 시켰어. 전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P가 요게 P고 요게 Q가 되고 요게 볼펜이고 요게 연필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이 상태로 곱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 상태로 곱하면은 안 되겠네? 이 상태로 곱하면 뭔 일이 생기냐? 잠깐만. 얘도 바꿔줘야겠다. 만약에 전치시키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죠? 얘도 전치시킬게. EG, FH. 야, 만약에 이렇게 곱하면 뭐가 생겨? 얘 곱하기 얘 하면. 어떤 일이 생겨? 그럼 이제 서로 이제 다른 값이 나올 거야, 그치? 어떤 값이 나와? 여기에 나오는 값이 뭘 의미하는 거야, 결국에? 얘들아, 얘 곱하기 얘 하면 안 써줘서 그래? 요게 뭐야, 결국에? EF니까 뭐야? 볼펜이잖아, 볼펜. 세로 줄이. 요게 유진이고, 얘가 민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주황색 봐. 제 곱하기 얘 하면 뭐야? 각각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누가? 유진이는 P에서 볼펜을 사고 민기가 Q에서 볼펜을 샀을 때 그 총 금액을 구할 수도 있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성분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맞죠? 네. 무튼 요거
답 할게요. 미안해요. 너무 힘든가 보다. 자, 요거 뭐름이에요. 내가 찾는 건 뭐래? 이 상태에서 1행 2열의 성분 어디? 요거 누가 어디에서? 민기가 P에서 구매한 가격 2번이 답이죠. 됐어?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요거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네, 자 23번을 한번 직접 모양,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행렬 직접 만드셔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23번 한번 해볼게요. 볼게요. 자, 야, 우리가 농사를 지면 뭐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내가 땅을 이렇게 혼자 맛있는 거 먹다 이제 온단 말이야. 자, 내가 농사를 이렇게 처음 지고 있었다 치자. A라는 농작물, B라는 농작물. 됐어? 땅에서 이렇게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요게 항상 뭐 빨리 앉아봐. 농사를 지을 때 땅이 일정하게 측량돼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침범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뭐야? 살짝 넘어갔다는 얘기야. 다음 연도에는 내가 A라는 놈을 한 요 정도 재배해 볼게. B라는 놈은 다음 연도에 요만큼을 재배할 거야. 라는 게 저 표가 의미하는 시기라고. 뭐? 올해 A를 농사 지었던 땅의 몇 프로만, 0.8%만 그 다음 연도에 A를 짓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80%. 그러면 올해 땅 A를 지었던 것 중에 20%에는 B를 심겠다는 얘기라고. 이 표가. 그래서 올해 A를 지었던 80%는 그대로 A를 짓는데 20%에다가는 내년에 B를 짓겠다는 뜻인 거라고. 이해가죠? 괜찮아? 그러면 2024년도에 이렇게 농사를 지었으면 2025년도에는 A를 얼마만큼 짓겠다고? A를 지었던 데의 80%는 유지를 하고, 됐어? 그 다음에 내년에 A 짓는 거 작년에 B 졌던 거에 30% 됐니? 그래서 작년 B의 30%만큼에다가 A를 짓겠다는 뜻이야. 1년이 지나면. 그러면 B는 반대로 그전년 A를 지었던 거에 20% 그리고 그전년도 B를 지었던 거에 70%에다가 짓겠다는 게 저 표의 의미라고. 됐습니까? 괜찮니? 근데 문제는 요게 1년 더 지나야 돼. 저 표대로 한다라고 했거든? 그럼 이걸 또 계산해서 또 이 짓을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얘를 행렬로 표현하면 편하다고. 자, 올해는 35에 40이라는 땅을 사용했어. 됐어? 근데 이 35에 잘 봐, 얘들아. 위에 쪽에는 뭐가 쓰여질 거냐면 35에 요거 곱해질 거야. 얘한테 10분의 8 곱해질 거야. 맞냐? 그러면 어때야 돼? 핑크색으로 색칠한 10분의 8은 여기에 위치해 있어야 돼. 그래야 35랑 10분의 8이 곱해질 거 아니야. 40은 누구랑 곱해져? 10분의 3이랑 곱해줘야 되지. 어디 있어야 돼? 아래쪽에 있어야지. 괜찮을까? 그럼 이걸 곱하면 위에 줄이 완성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다음 줄도 만들어내려면 35에 얼마? 10분의 2가 곱해져야겠지. 그리고 40엔 얼마가 곱해져? 10분의 7이 곱해져야지. 아래쪽에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게 뭐야? x 곱하기 y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x 그전 연도 거에다가 y를 한번 곱하면 다음 연도 게 되게 세팅을 해놓은 거라고. 그럼 내가 1년이 더 지났으면 좋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 계산 결과는 25년도에 지은 거니까 거기에 뭐를 한번 더 곱해? y를 한번 더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 연도가 될 거니까.
그래서 23번의 답은 xy 제곱이 된다. y를 2번 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왜 너도 프린트가 없어?
네, 30번은 뭐 행렬은 거들 뿐이라는 문제인 것 같네요. 행렬보다 함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교환법칙 성립된다라는 말 돌려 말한 거 이해할까? 그래서 A, B랑 BA가 같다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B는 어떻게 되냐? Y 더하기 1에 얼마죠? 1-Y에 그 다음에 X제곱, Y 더하기 X제곱에 1-X제곱 Y. 뭐 이렇게 A, B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BA라는 행렬은 반대로 Y 더하기 1, 그 다음 Y 더하기 X제곱, 그리고 1-Y, 마지막 1-X제곱 Y. 요 두 개가 같다를 써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지금 모양이 똑같은 건 큰 의미가 없고요. 모양이 서로 다른 요 놈들을 봐달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 괜찮지? 그래서 1-Y가 Y 더하기 X제곱과 같은 요 상황을 가지고 함수화해서 생각해 달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됐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1. 자, 뭐 위로 볼로 생긴 2차 함수라는 건 누구나 알 거고 마일과 1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알겠죠. 0 넣었을 때 2분의 1 되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괜찮을까? 문제에서 말하는 PQR이 뭡니까? 그냥 이 삼각형이네요. 창호야, 넓이 얼마? 2분의 1.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였다. 됐니? 넘어갔어. 12쪽. 자, 12쪽은 뭘 해달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12쪽. 왜 아무도 얘기가 없어? 아니, 거기 제목이 나와 있잖아. 변형하래매, 그치? 어떻게 변형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A 곱하기 2A 3B라는 행렬 2랑 5고요. A 곱하기 2A B라는 행렬 마이 3 나온대요. 괜찮을까? 내가 원하는 건 어떤 모양이라고 얘들아? 내가 원하는 거는 A, AB. 자, 요 모양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결론은 식 2개 주고 너희한테 연립해서 이 모양 만들라는 내용인 거지. 자, A, B가 바로 안 되는 게 누구 때문이야? 숫자가 달라. 맞아? 이 둘을 잘 조작해서 이 모양 만들래. 숫자 똑같이. 쌤 여기 5 나오면 돼. 왜? 5로 묶어내면 되는 거니까. 결론 2개를 더하라는 얘기였어. 이거 눈에 보여야 돼요. 이거는 지금 많이 연습해야 돼. 생각보다 숙제할 때. 야, 위아래 더하면 뭐 돼? A 곱하기 어떤 놈, A 곱하기 어떤 놈을 더하면 A로 묶여. 그리고 그냥 뭐 하면 돼? 두 행렬 더하면 돼. 더하면 얼만데? 4A 4B야. 이해가요? 그게 0, 8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런 다음에 뭐 해줘? 요 숫자 4는 실수배기 때문에 묶어낼 수 있다고 앞으로. 그럼 똑같이 양변에 4를 나눌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결론 0이라는 답이 나온다. 3번. 괜찮을까? 네. 자, 32번도 똑같은 문제라서 바로 할게요. 32, 33 둘 다 합시다. 32, 33. 네. 자, 얘는 방금 전에 했던 대로라면 얘들아, 요 2개를 더한 거라는 생각, 잠깐만. P 더하기 R이죠. 잘못 썼지. 쏘리. 이 2개를 더한 거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얘랑 요 놈. 맞잖아.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 돼. 요 놈 가지고. 양변에 앞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 A를 한번 곱해주시면 되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a제곱을 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고로 ARS라는 요 놈은 뭐가 된다? a제곱에다가 PQ를 곱한 꼴이야. 됐지? 그래서 PQ를 곱해주면 이거 계산할게요. 자, 2행 1열, 1행 1열 위에다 써야겠죠? 2P 2행 1열 마Q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올 거야. 그래서 노란색 밑줄은 2P 빼기 Q입니다. 더하기 앞에 거는 그냥 뭐였어 얘들아? 앞에 놈은 그냥 APQ니까 RS였죠. 이렇게 계산해 달라는 얘기였어. 그래서 2P 더하기 R 그리고 마Q 더하기 S 답은 4번. 이렇게 변형을 해서 풀어달라는 거였고, 자 3번 한번 또 해보자. 네, 자 3번 봅시다. 3번. 자, 요 놈은 어떻게 내가 해서 저 사륙을 만들어야 될까? 그거를 고민해 달라는 거였네요. 맞죠? 영호야, 어떻게 해서 4,6을 만들 수 있니? 영호야? 영호야? 두 개를 더하면 4,6이 만들어져? 크게 말해줄래? 첫 번째에서 나머지 그만 두 번째에서 더하면 왜 말을 어렵게 해?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자. 그럼 첫 번째 거 몇 배 하고 첫 번째 거 몇 배? 몇 배? 5배? 첫 번째 거 5배에 두 번째 거를 빼면은 4,6이 만들어지네요. 안 보이죠? 그래, 이걸 보는 거야. 네가 이상한 거야 라는 거잖아. 지금 느낌이 살짝. 그치? 그러면 적당한 실수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수니까 뭐 뒤에다 쓸게 그냥. 적당한 수를 곱해서 내 목표는 요 A, B 찾는 게 목표야 얘들아. 알겠어? 실수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A한테 곱해질 필요 없이 이렇게 곱해지면 돼. 뒤에 행렬한테. 그리고 두 번째 식도 B를 곱했으니까 B 마비 3B 4B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됐어? 임의의 문자를 이렇게 곱해서 둘을 더해 줍니다. 그러면 A의 A 뿔 B A 마비는 A 더하기 3B 2A 더하기 4B가 될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얘를 4, 6이라고 만들면 연립방 정식이잖아. 됐을까? 창호 A 얼마 나와? 두 개 연립하면? 5 A는 5, B는 얼마? 마이너스 1. 딱 맞네. 위에 거 5배, 아래 거 빼기.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눈에 안 보이는 게 맞아. 너희가 해야 될 건 이게 맞아. 문자에 써서 찾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A에다가 5를 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답이죠. 5 빼기 3, 10 빼기 4. P는 2, Q는 6. 곱해서 12. 이렇게 풀어달라는 문제였어. 됐어요? 이제 풀 수 있겠니? 내가 너무 행렬을 쉽게 생각하는 건가? 연산이야, 연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아요, 얘들아? 센이야, 센인데 대표 문제 풀고 난이도 상짜리만 풀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난이도 상이 요 정도야. 너무 쉽지 않냐, 그러면? 할게요. 미안해요. 자, 그럼 넘어갔어. 자, 이제 단위 행렬과의 곱인데, 단위 행렬 얘기할 때 쌤이 분명히 얘기했어. 뭐라고? 단위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곱셈에 대해서. 기억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쓰면 되는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A2는 이 A랑 똑같고 심지어 얘는 그냥 A가 된다가 단위 행렬의 성질로 알려줬던 거란 말이야. 즉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우리가 보자마자 A 세제곱 빼기 2세제곱이구나 써도 된다고.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그러면 A 세제곱 빼기 2세제곱 얘들아 단위 행렬은 숫자 1이라고 했어. 1세제곱 해봤자 1이겠죠. 얘는 그냥 A 세제곱에서 단위 행렬 빼달라는 문제야. 괜찮을까? 그럼 A 3번 곱하는 게 귀찮은 것 뿐이야. A 3번 곱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A 3번 곱하면 일단 2번 곱해보자. 얼마? 1. 그 다음에 마 6 0 4 거기에 한 번 더 곱해야 되죠. 1 마이 0 2를 그리고 빼기 단위 행렬. 자 그럼 결론 곱해주시면 1 마 14 0 8 빼기 1 빵빵 1 네 0 마 14 0 7 답은 3번이다. 괜찮죠? 오케이. 자 35번을 풀어봅시다. 곱셈 공식 아냐? 가 질문이에요. 네 볼게요. 요건 어떻게 되지? 지안아? 그치 4제곱 공식이었죠. A 4제곱 또 A제곱 또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그쵸? 맞아?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저 위에 거 제곱하면 얼마가 되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원래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단위 행렬 1빵빵1이죠. 됐지? 그래서 계산 뭐 구해달라고 했어요? 계산하고 나서 생각해야겠네요. 그럼 얼마죠? 3 마 6 0 3 빼고 더하고 빼래요. 답은 얼마? 6 36번 시작. 네 아까 내가 CH 켈리 해미턴을 이용한 풀이할 때 보여줬던 형태로 정리하시면 조금 편하게 접근이 가능해요. 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돼. 뭐 켈리 해미턴이 사용되는 건 아니니까. 자 이러고 나면 A 세제곱은 양변에 A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겠지. 괜찮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놈을 대입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A제곱에다가. 그러면 4A가 사라지면서 얘들아 얼마? 8E가 되지 않니? 요거만 남아. 땡큐지 땡큐. 이해가요? 그래서 A 33제곱은 A 3제곱에 11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3제곱이 8 곱하기 2에 11제곱이 될 거니까 8에 11제곱 곱하기 단위 행렬이구나. 이렇게 구해달라는 내용이었어. 그럼 2행 2열의 성분은 우리 1빵빵 1이기 때문에 8의 11제곱 답은 5번이 된다라고 적게 되겠죠? 차원 괜찮냐? 네. 오케이. 자 14쪽 마지막 문제 봅시다. 2문제 남았죠? 자 우리 이 A는 더하기 B는 영행렬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우리 B라는 놈이 마이너스 2배의 A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이렇게 한 행렬이 다른 행렬의 실수배 꼴이라면 한 행렬이 다른 행렬의 실수배 꼴이라면 당연하게도 교환 법칙은 성립해요. 괜찮을까? 여기에다가 내가 K 곱하기 A를 쓴다고 생각해봐. 그럼 실수배는 앞으로 나가고 A 제곱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기억해놔 요거. 한 행렬이 다른 행렬의 실수배 꼴이라면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요? 자, 그 다음 A, B가 실제로 뭐라고도 나와 있어. 그리고 A 곱하기 B를 했더니 2배의 단위 행렬이다. B의 A도 똑같이 2배의 단위 행렬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됐냐? 자, 뭐 구해달래? 6제곱을 구해달래. 이제부터는 이게 문제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제곱. A 6제곱 더하기 B 6제곱. 창호야, 이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6제곱 더하기 6제곱. 두 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뭐 하라는 것 같아. 딱 보니까. 다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해줄게. 뭐야? 모르는 문자 2개랑 식 2개. 무슨 방정식? 연립방정식. 위에 거 몇 차식? 아래 것. 그럼 뭐 해야 돼? 1차, 2차 연립방정식 지어놔. 대입해야죠. 대입. 됐어?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배의 a제곱은 2배의 단위 행렬 나오기 때문에 됐죠? a제곱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네. 그럼 그거 세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단위 행렬을 세제곱하시면 되겠죠? 전체 6제곱 되는 거잖아. 자, b의 6제곱은 뭐라고 써주면 돼? b 대신에 마이너스 2a 적고 6제곱. 자, 그러면 앞에 놈은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올 거고 단위 행렬 그대로 써질 거고. 됐지? 뒤에 놈은 마이의 6제곱, 실수배 먼저 마이의 6제곱은 6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a의 6제곱이잖아. 그러면 a의 6제곱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인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65 단위 행렬로 정리가 되시겠죠. 마이너스 65. 자, 38번 빨리 풀고 마무리합시다. 네, 보고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38번. 창호야, 첫 번째 거는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지? 오른쪽에 그 행렬은? 1빵빵1? 단위 행렬 2라고 쓸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세제곱끼리 똑같은데 그게 바로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내가 원하는 거는 A, B 더하기 BA 구해달래. 이 모양 만들라는 내용이네. 됐어? 자, 그러면 우리 B 자리에 얘들아 2-A를 대입해 볼까 해요. 잘 봐. 야, 지금 쓴 것처럼 또한 앞에 거랑 똑같아. 어떤 행렬이 단위 행렬이랑 뭐 연산관계로 나온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교환법칙 성립해요. 왜 그런지 보여줄게. 만약에 A, B를 구하라고 한다면 A 곱하기 2-A인 거잖아. 맞아? 그래서 A 빼기 A제곱이죠. 됐지? 마찬가지로 B 곱하기 A를 하시면 2-A에서 A 곱한 거잖아. 그럼 얘도 뭐가 돼? A 빼기 A제곱 된다고. 우린 중요한 두 개를 배운 거야. 한 행렬이 다른 행렬의 실수배면 교환법칙 성립. 또 한 행렬이 단위 행렬과의 연산으로 표현이 된다면 교환법칙 또 성립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괜찮아? 됐어? 자, 그럼 요 내용 가지고 그냥 문제 풀면 될 것 같죠? 얘는 얼마야? 결국엔 A, B 2배 구하라는 내용인 것 같네. A, B, BA 똑같다며. 됐어요? 그래서 2A 곱하기 2-A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얘는 뭐 2A 빼기 A제곱 요거 구하라는 내용인 것 같다. 여기까지 문제 없니? 자, 그 다음 요 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을 아예 이용을 하지 않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 세제곱 더하기 2는 영행렬이다랑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영행렬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자,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두 개를 곱했더니 영행렬 됐대. 그럼 우리 수학에서 원래 방정식에선 어떻죠? 뭐가 둘 중에 뭐가 하나가 0이다 라고 얘기하지. 맞아? 행렬에선 될까 안 될까? A가 0 행렬 또는 B가 0 원래 다음 시간 할라 했는데 될까 안 될까 창호야? 될 수도 있어. 하지만 항상 되나? 안 돼. 극단적인 예로 1 빵빵빵 곱하기 빵빵빵 1 이건 곱해하면 영행렬 나와요. 그치.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어도 영행렬 나와. 그래서 곱해서 영행렬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영행렬일 필요는 없어.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했던 창우가 말했던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지. 맞아? 언제 되는 상황일까? 얘는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세요. 역행렬이 존재할 때예요. 얘는 안 배워. 다행히도 우리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요 초록색까지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 곱해서 0이라고 둘 중에 하나 꼭 0이라는 보장은 없다. 됐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나는 요거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곱셈공식 성립한다며 단위행렬이랑 하면 여기까지 맞을까? 자, 그럼 어때? 이게 0, 얘가 0이 아니면 요놈이 0이다, 뒤에 거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연립을 잘 하셔야 될까? 대입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드니 여기다가? E-A 그냥 요렇게 얘 0이다 때려버리면 안 된다고? 일단은 아직은. 그래서 저 식을 연립을 또 하셔야 돼요. A 세제곱은 뭐랑 같죠? B E-A의 세제곱과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돼요. 됐지? 가운데 거 전개 좀 할게. 식 어떻게 정리돼? 정리 어떻게 돼? 불러봐 빨리. 아유나 네가 부를 때까지 안 할 거야. 곱셈공식 하듯이 그냥 부르면 돼. 2 세제곱이니까 그냥 2. 그 다음 마이너스 A 세제곱. 일단 오케이 2개. 그 다음 특이한 순서로 부르네. 자 오케이. 그 다음 마이너스 3 A 제곱. 까비 3A 제곱. 자, 주어진 식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연립 잘 하시면 정리 잘 하셨으면 됩니다. 자, 다 넘겨줄게요. 좌변 요 두 개만 얘한테 넘길게요. 알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단위행렬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3A 제곱으로 남을 거야. 아, 얘네를 넘겼어야 되네요. 미안합니다. 무튼 일단 할게. 자, 그런 다음에 이때 쓰는 거야. 뭐를? A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라는 걸 여기다 대입하시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얼마가 나오지? 마이너스 3 단위행렬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3A 제곱이 나와요. 그럼 양변 마3으로 나누시면 A 마이너스 A 제곱은 단위행렬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찾으셔야 돼요. 인수분해해서 찾으면 안 돼요. 보장되지 않아. 이해 갔어?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A 제곱 여기 나와 있네요. 요거 2네 그러면. 내가 찾던 놈은 5번이 답이었다. 고생했습니다.